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장품은 기동전사 건담 0080의 레이저 디스크 LD입니다. 레이저 디스크가 뭐냐? 레이저 디스크는 VHS,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와 DVD 사이에 존재했었던 물리 매체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 매체가 유행을 했었는데요. DVD 다음에 블루레이, 블루레이 다음에 4K 블루레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더 이상 물리 매체보다는 스트리밍의 대세인 시대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레이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에서는 극소수의 매니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소장하거나 뭐 렌탈하거나 이러지 않았던 매체였는데요. 일본에서는 그래도 원체 이제 일본이 또 물리 매체가 활성화된 국가였어서 이 LD를 통해서 건담과 같은 작품이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20세기에. 그래서 기동전사 건담부터 턴A 건담까지의 모든 건담 시리즈는 레이저 디스크로 발매가 되었었습니다. 저도 이제 다 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먼저 6화 분량의 0080 레이저 디스크를 한번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레이저 디스크를 아직 실제로 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레이저 디스크를 제가 한번 직접 꺼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딱 보시면 제 손에 비해서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매체가 보면은 이렇게 명롱한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 디스크의 사이즈는요, 이 LP하고 비교해봤을 때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요즘에 LP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데요, 레이저 디스크의 시대는 다시 안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이저 디스크, 그러니까 LD는요 아날로그 매체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인 DVD나 블루레이 같은 매체에 비해서 화소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이게 크다는 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아 낀다거나 이런 또 불편함이 있고 용량도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사실상 이제 그래서 사장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30분 분량의 1화만 들어있는데요. 근데 당시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 4,530엔이었습니다. 세금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당시의 물가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어요. 30분짜리 1화에. 기동전사 건담 0080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이 포켓 속의 전작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담 탄생 10주년 기념작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건담 작품들은 모두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이 만든 건담이었습니다. 소위 퍼스트 건담이라고 부르는 기동전사 건담, 그 다음에 기동전사 제타 건담, 기동전사 건담 더블 제타, 그 다음에 기동전사 건담 역스베샤까지 이 네 작품들은요 전부 TV판 아니면 이제 극장 공개, 극장판 작품이었는데, 이 작품은 LD와 비디오 테이프를 통해서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본 쪽에서도 뭐 TV 쪽에서 방영이 되고 이런 적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 작품을 접하기 위해서는 TV 방영이라든가 극장 공개 없이 이 레이저 디스크를 산다거나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산다거나 혹은 빌려보는, 렌탈하는 방법 외에는 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를 사라! 아주 이제 대놓고 얘기했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입이 등장하지 않는 건담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주인공 건담은 뉴타입인 아무로에게 전달될 예정인 기체인 알렉스이긴 했지만, 뉴타입 전용기이긴 했지만, 기존의 작품에 등장했던 등장인물들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담 작품으로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시도를 당시에는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화에 이 재킷을 보면요, 주인공 R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반 친구들인 체이, 텔코트, 도로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볼 점 뭐냐면요, 주인공 R은 컬러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세 친구는 흑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같은 반 친구들이긴 한데 이 여자아이 도로시와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뭐 둘이 사귄다거나 이러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R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고 이 작품이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비밀들을 반에서 친하다는 이 두 명의 친구, 체이와 텔코트에게도 결코 털어놓지 못하고 작품이 끝날 때까지 계속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R이 주인공이고 이 세 친구의 비중은 그다지 별로 없다는 거가
또 나름 의외였던 것 같아요. 이 손은 아마 연방 계통의 MS의 손인 것 같은데, 건담이라든가 짐의 손 같은데, 사실 R은 연방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는 걸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R을 비롯한 캐릭터들을 그린 사람은요, 이 작품 전체의 캐릭터 디자인을 맡았던 초시공룡의 마크로스의 너무나 유명한 미키모토 하루 이코고요. 이 MS의 손을 그린 이는 이 작품의 디자인 웍스, 그러니까 메카닉 디자인을 맡아서 알렉스라든가 캠퍼라든가 이런 MS들을 디자인했던 메카닉 디자이너 이츠부치 유타카가 직접 그린 겁니다. 재킷의 뒷면을 보면은요, 작품 속에 그 컷들 하고, 그 다음에 곤도가즈 이사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제 역시 LD는 뭐니뭐니 해도 LP도 그게 매력이긴 한데요, 이 큰 재킷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 담배값과 비교해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나고요. 2화의 재킷입니다. 그러니까 2화 같은 경우는 이제 R과 바니가 만나는 장면이고, 이쪽은 이제 파손된 자쿠 개량형 이제 FZ 자쿠, 바니가 타고 있었던 그 기체죠. 그리고 이 기체가 최종화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LD 같은 경우는요, 이쪽에 이제 띠지가 있는데, 이 띠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고가 형성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과거에 미쳤었습니다. 지금도 일본 쪽에서는 여전히 이제 블루레이가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중고 거래가 이루어지는데요, 띠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격을 또 많이 중고가를 좌우를 합니다. 뒷면에도 작품의 컷들과 그 다음에 곤도가즈 이사의 일러스트, 그리고 여기 또 작품의 컷이라든가 이쪽 모두 다 겔구구 예거가 등장하는데요, 사실 제2화에 겔구구 예거가 등장을 할 때 뭐를 보면은 거의 활약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건담을 원래 좋아했던 분들은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겔구구가 그러니까 기동전사 건담 1년 전쟁의 양산기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기체인데, 그게 이제 실제 기동전사 건담에서 그다지 뭐 인상적인 활약을 못하긴 했지만, 기동전사 건담 0080에서는 더더욱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비추는 수준이었죠. 그래서 이게 프라모델로 나왔을 때도 그다지 인기가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3화는 R과 바니,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주인공인 크리스까지 등장하는데요, 이 작품을 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일러스트가 밝고 뭐 예쁘다 이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작품을 보신 분들은 좀 가슴이 많이 아플 만한 그림이죠. 특히 이제 이 세 사람을 둘러싼 어떤 전쟁의 비극이라는 게, 세 주인공을 맡은 성우들도 다 하나같이 이제 거물이죠. 그 나미카와 다이스케가 어렸을 때 R 목소리를 맡아서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요. 어린 소년의 목소리는 여성 성인 성우들이 많이 맡곤 하는데, 실제 당시에 어린 남자아이였던 나미카와 다이스케가 캐스팅이 되어서 이 목소리를 연기를 했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나미카와 다이스케가 R의 목소리를 전혀 낼 수 없습니다. 뭐 저도 그렇고 성인 남성이 자기 어렸을 때 10살 때 목소리를 다시 되살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바니의 성우는 치지타니 코우지고, 기동전사 건담 F91 주인공 시북의 성우이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사망했죠. 크리스의 성우는 하야시바라 메구미입니다. 그 유명한 에반게리온의 레이의 성우죠. 이 세 사람의 치지타니 코우지가 사망하기 전에 코멘터리를 했었는데요, 그 코멘터리 같은 경우는 이 LD에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지가 않고요. 블루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좋아해서 블루레이도 가지고는 있는데요, 이건 또 블루레이가 뭐 나름의 매력 있고 편하게 볼 수 있고 화질도 좋지만, 딱 보면 이제 재킷 크기부터 역시나 LD가 압도하는 매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쪽에도 역시나 스틸컷, 그 다음에 곤도가즈 이사의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 LD 재킷을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건담인데 왜 건담 작품에 재킷에 건담이 안 나와? 건담은커녕 이제 로봇, 그러니까 모빌 슈트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재킷에는. 4편에 드디어 건담 주인공 기체인 알렉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모함이었던 그레이 팬텀도 이제 작게 나오는데요, 알렉스는 마지막 결말도 그렇고 임팩트가 너무 없었던 기체죠.
기존의 건담 팬들 사이에서는 이 6화에 갔을 때 결말에서의 건담의 모습들 이런 걸 보고서 건담이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아무리 뭐 파일럿이 아무로가 아니라 크리스인 뭐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그래도 너무 약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꽤 나왔었죠. 좀 의외였던 게요, 알렉스, 저도 이제 알렉스보다는 자쿠 그 개량형, 자쿠 FZ가 훨씬 더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스가 MG로 1.0이 나왔다 한 번 또 버전업이 되어서 2.0이 나온 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구매욕을 별로 못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제 뒷면에는 역시나 각화 스틸컷과 그 다음에 곤도가주의사 일러스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그 건담 0080의 6편 중에서 2편, 3편, 5편에는 전투 장면이 없고요. 1편과 6편에는 뭐 전투 장면이 좀 있는데, 역시나 가장 많았던 건 이 4편이 전투 장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캠퍼의 등장, 또 알렉스의 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리고 1편, 2편, 3편에선 요 알렉스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꽁꽁 숨겨놨다가 드디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이 4편이었습니다. 5편인데요. 5편 재킷은 많이 특이합니다. 미키모토 하루히코가 직접 그린 크리스의 이 일러스트만 있고요. 작화풍도 완전히 다르고 뭔가 이제 색연필로 그린 것 같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뒷면도 그렇습니다. 뒷면에 그 전까지는 계속 스틸컷하고 곤도가주의사 일러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뒷면에는 미키모토 하루히코가 역시나 그린 크리스를 바라보는 바니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것도 직접 작품 보신 분들은 또 맴짓하는 일러스트죠. 마지막 6화입니다. 6화는 알렉스를 향해서 히트호크를 든 채 돌격하는 자쿠, 바니가 탑승한 자쿠입니다. 이것만 봐도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이제 뒷면도요. 뒷면 재밌는 건 또 역시 그 앞에 5편들과 달리, 5편의 재킷들과 달리 앞면 그림의 자쿠만 따로 이렇게 떼어서 뒷면에 다시 이렇게 넣었고요. 알렉스는 없습니다. 그쵸? 알렉스가 없고, 그 다음에 스틸커틀 그리고 곤도가주의사의 일러스트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작품을 보신 분들도 많지만 아직도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건담을 전혀 모르는데 입문 작품으로 뭐가 괜찮냐, 건담 너무 분량이 많은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0080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30분짜리 6편이고요 다 합치면 대략 한 3시간이 조금 안 되는 분량입니다. 뭐 기본적인 건담 시리즈에 대한, 뭐 우주세계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더 재미있게 볼 수도 있지만, 건담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시더라도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어차피 캐릭터 중에서 하나도 겹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작품의 캐릭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이 작품을 한번 건담 시리즈 입문용으로 아직까지 보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기동전사 건담 0080 포켓 속의 전쟁의 레이저 디스크를 소개해드렸고요. 재킷의 매력이 참 압도적입니다. 제가 다음에 건담 0080 관련해서 또 재밌는 아이템 또 갖고 나와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